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이 서서히 후사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달리는 매 순간마다 그녀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것과 섞인 설명할 수 없는 흥분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옆자리에서 한수가 단단히 핸들을 잡고 있던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마치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차 안의 정막은 무거웠고 지은은 자신의 생각들이 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몇 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말들 뿐이었다. 그들이 이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은 계획에 없었다. 모든 일은 단순히 이태원에서 한수의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식탁은 활기가 넘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지은은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차렸다. 몇몇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거의 비밀스럽게 대화하면서도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들리는 몇 마디 단어들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그 대화를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한수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다. 저녁 식사에서 들은 이야기의 일부분만 전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한수는 눈을 굴리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고는 등을 돌린 채 불을 껐다. 하지만 한수와 달리 지은은 잠들 수 없었다. 다음 주 지은은 오랜 지인 윤지를 만났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소 엉뚱한 문자를 보내며 갑작스레 나타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지만 그들의 대화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지는 지은과 한수가 관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탐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지은이 머뭇거리자 윤지는 웃으며 사적인 그룹에 대해 설명했다. 그 그룹은 커플들 간의 친밀한 만남을 주최하는 모임이었다. 강요는 없으며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윤지의 자연스러운 말투는 지은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윤지는 파주에 위치한 블루하우스에 대해 설명하며 그곳이 커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지은에게 초대장과 주소, 시간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와. 지금으로 돌아와.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들이 마침내 언덕 위에 빛나는 대저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였다. 우아하고 절제된 건축 양식은 한편으로는 위압적이었지만 동시에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문 앞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커플들이 모여 있었다. 지은은 한수의 손을 꽉 쥔 채 자신의 시선이 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흡수하려 애쓰고 있었다. 분위기는 의외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웃음소리, 낮은 목소리의 대화,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극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지는 입구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으며 다른 커플들에게 소개했다. 그 중에는 민지와 도현이라는 커플도 있었다. 그들은 지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지만 따뜻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민지는 특히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방 안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은은 서서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한수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고 그것을 감추려 노력하는 것이 역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반의 긴장감은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은과 한수는 어색함을 풀기 위한 가벼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게임이었고 각 커플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이 뽑은 카드는 자신의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춤추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을 때 지은은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녀는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지 도현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단조로운 삶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각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수는 민지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지은은 그가 처음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점점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경험이 그들 두 사람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조차 필요성을 몰랐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윤지가 그들을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안내했을 때 지은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혹적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들 용기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그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와 도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네 사람은 보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모습은 거의 최면을 거는 듯했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새로운 역동성을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벼운 손길로 손을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지은은 한수를 바라보며 그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의 손길은 따스한 온기로 그녀의 피부를 천천히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거나 침범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거의 부드러운 연결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용한 옆방으로 이끌었고 그곳은 음악이 더 낮게 들리고 조명이 더욱 은은했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남아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가 불편함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받아들였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요. 평소에는 매우 신중했던 지은도 자신을 놀라게 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의 긴장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벼운 평온함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의 다른 한쪽에서는 한수와 민지가 조용한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민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었고 점점 한수도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를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끌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단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 그리고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연과 함께 있는 방에서 지은은 모든 것에 대한 그녀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오래전부터 필요했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동시에 취약하고 강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녀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을 때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짧은 키스였지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도현의 말에 웃는 것을 보며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함께 다른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존경과 안도감에 혼합된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아내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활기차고 호기심 많았던 여자였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간과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커플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은과 한수는 멀리서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고 한수가 그녀를 가까이 부르듯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압박감에서 지은은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둘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와 도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곁에 합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기 중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윤지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 멋졌어요. 여기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길 바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저 미소로 답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경험한 모든 것을 소화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파주의 불빛들이 사라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수는 지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운전하며 한 손은 핸들 위에 다른 손은 둘 사이의 팔걸이에 얹어져 있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사색적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지은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지만 그의 말에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서로 얽었다.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아직 함께 탐구해야 할 많은 것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밤 지은은 한수 옆에 누우며 이전에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침실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은을 깨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누워있는 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한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무심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지은은 몇 분 동안 그를 바라보며 자신을 사로잡은 복잡한 감정을 풀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일부는 전날 밤이 두 사람에게 있어 전환점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의 무게를 느꼈다. 긴 샤워를 마친 후 지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물을 끓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현이 떠올랐다. 그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 그가 여전히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손길, 그리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의 태도가 기억났다. 그 짧은 순간의 감정이었지만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한수는 조금 뒤 부엌에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좋은 아침이라고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아 눈을 비볐다. 지은은 그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으며 그가 첫 모금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괜찮아?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한수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아직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도 그래.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 순간 부엌에 침묵이 감돌았다. 두 사람 모두 전날 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한수가 침묵을 깼다. 너 좋았어?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비난의 기색은 없었다. 지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했다. 응, 좋았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한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있었다. 그는 화난 것 같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손을 식탁 위로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한수야,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경험이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것들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 한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번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은과 한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수는 직장에 나갔고 지은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청사에서의 그 밤의 기억은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지은은 가끔 민지와 도연을 떠올리곤 했다. 그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경험이 그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졌다. 어느 날 지은이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윤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춘천 인근 산속의 작은 펜션에서 열리는 새로운 모임 초대장이었다. 지은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한수에게 이야기할지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지 고민되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식사 도중 메시지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 한수는 잠시 음식을 멈추고 놀라움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고 싶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모르겠어. 내 일부는 가고 싶어. 하지만 너도 원한다면 말이야. 한수는 식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다. 지난번 경험은 강렬했지만 그걸 다시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지은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빛이 있었다. 그는 그 빛을 꺼버리고 싶지 않았다. 가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하자. 지은은 안도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임 당일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했다. 춘천의 산들은 웅장하게 지평선 위로 솟아 있었고 신선한 공기는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펜션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곳으로 친밀한 만남을 위해 완벽해 보였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윤지가 그들을 맞이하며 작은 모임 공간으로 안내했다. 몇 커플만 모여있는 방은 지난번보다 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이 이제 익숙해진 신비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민지와 도연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을 보자 지은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친숙한 얼굴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민지는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와줘서 정말 기뻐. 민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은은 자신과 한수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더 많이 대화했고 함께 웃었으며 심지어 침묵의 순간조차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밤이 끝날 무렵 지은은 무엇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다시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그 경험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탐험할 자유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펜션에서 점점 깊어가면서 지은과 한수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전히 따뜻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나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 자신 안에서 시작된 무언가였다. 첫 번째 청사에서의 경험 이후 다시 피어난 연결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지가 펜션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달빛이 가득한 산은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고 신선한 공기는 마치 마법 같은 평온함을 선사했다. 지은과 한수는 그룹과 함께 걷기로 동의했지만 점차 커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민지와 도현은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지은과 한수는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작은 전망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나무 벤치에 앉아 밤의 고요 속에 잠겼다. 지은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수 옆에 있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전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하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순간들을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상, 책임감, 두려움이 그 연결고리를 점차 멀어지게 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한수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말은 침묵을 깼다. 지은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했다. 더 생기가 넘쳐. 너 자신 같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되찾은 느낌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수가 적은 한수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건 그녀의 모든 불안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얽었다. 첫 번째 모임 다음 날 아침처럼 말이다. 나도 그렇게 느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다시 찾은 것 같아.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더 그곳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음미하며 시간을 보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거실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와 도현은 벽난로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지은은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들의 관계가 자신들의 여정의 일부일 뿐이었지만 민지와 도현은 지은과 한수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날 밤 지은은 단순한 물리적 경험만이 아니라 한수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이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다른 커플이나 그들이 가는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마주할 용기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지은은 그 침묵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이해에서 오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은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다. 그는 더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해 진실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지은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덜 걱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진정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지은은 윤지로부터 또 다른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 같은 긴박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한수를 바라보며 그 경험들이 중요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재건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가고 싶어? 한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필요 없을 것 같아. 한수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그 경험들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은은 한수 곁에 몸을 기대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마침내 찾은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며 지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커플로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진정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